혼자? 친구랑 같이. 친구랑. 찰리푸스가 내한을 했어? 왜? 너는 찰리푸스 알아? 몰라. 해보면 내가 아무 상관없어. 좀더 커서 잠시냐. 찰리푸스 좋은데. 자, 지금 레코딩 하고 있나? 네. 아 그래? 딴 소리 하면 안 되겠다. 세 부분을 볼게요. 여러분 이제 계약하면 아마 maybe 여러분들 저번에 기말 때 시험 보기가 굉장히 좀 지랄맞게 나왔던 거 기억하죠? 우리 뭐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했었고 역학적에너지도 했었잖아, 그렇지? 그렇게 나오고 이제 2학기 때 가면 처음 나오는 단어는 이제 여기 세포 분열 단어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생명 단어이고요. 그렇죠? 생명 좋아하잖아, 아니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분열을 일단 가장 크게 이제 세포 분열은 세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뭐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세포 분열이 뭔지 그리고 왜 하는지부터 알고 넘어가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우리 송현이도 있고 호진이도 있고 승준이 있고 선우도 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크죠? 그쵸? 그러면 아이가 있고 애기가 있고 뭐 중간 청소년이 있고 뭐 어른이 있어. 그러면 키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사이즈 다르고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선생님의 몸이 큰 이유가 선생님의 피부를 이루고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뭐 세포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몸을 신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세포 하나와 선생님의 세포 하나를 비교해보면 그 크기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선생님의 몸집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의 세포도 클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세포의 자체의 크기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세포라는 것 자체가 뭐야?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세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몸집이 큰 이유는 여러분들 이루고 있는 그 세포의 개수보다 선생님 신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딱 보면 세포가 이렇게 이게 선생님 세포, 이게 여러분 세포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크기는 다 스피스피한데 이게 개수가 더 많고 적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부터 지금 키가 한참 크는 나이니까 송이도 아직 키가 더 클 수 있어요. 여학생들 요즘에는 고등학생까지 키가 크니까 그러면 키가 큰다라는 거는 뭐야? 뼈를 이루고 있는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뭐다? 세포가 분열을 해서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집에 아기가 있지만 아기 요만하거든. 키가 1m 2야. 1m 2인데 1m 2의 그 세포의 개수와 선생님이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선생님 키가 2배 반은 더 크니까 한 배 반이구나. 1.7배가 크니까 뭐야? 선생님이 이루고 있는 훨씬 더 세포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생장,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하는 거를 이제 생장이라고 하는데 생장을 함에 따라서 세포 분열을 이루면서 몸집이 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포 분열을 이루면서 커가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컸어. 이제 성장이 끝났어. 키도 크고 이제 옆으로 크는 일만 남았어. 위로 안 크고 옆으로 크는 일만 남았어. 근데 선생님은 이제 위로는 더 이상 클 수 없어. 옆으로만 커야 돼. 근데 옆으로 더 이상 크면 안 돼. 그치? 선생님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는데 만약에 이제 상처가 났어. 여기가 이제 딱 까졌다 이거. 선생님은 뭐지? 차에 운전하다가 엘리베이터에 자빠져서 여기가 다 갈아먹었다고 치자. 그럼 상처가 나서 여기가 막 상처가 이렇게 하면 피부가 조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떨어지고 나서 이게 아물잖아. 아무는 과정에서 만약에 선생님 여기 상처 이만하게 났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까진 상처 같은 거 보면 어때? 겉에 피부가 이렇게 뭐지? 껍데기가 이제 들여서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빨갛게만 피도 나고 그치? 지혈을 시키면 나중에 뭐가 생겨? 딱지가 생기지. 그치? 딱지가 생기는 거는 안에 이제 소독을 하면서 피가 응고돼서 혈소판이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굳어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근육 조직과 새로운 피부 조직이 새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 생겨날 때도 역시 뭐야? 피부 세포가 뭐 하면서? 그러니까 복사를 하면서, 복제를 하면서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세포들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를 메꿔준다는 거지.
오케이?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세포 분열 이제 필요한 걸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열이라는 게 뭐야? 분열이라는 게 둘로 나눈다는 뜻이지. 분열이라는 거지. 한 개가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세포를 뭐라고 하느냐? 체세포라고 하고 이 세포가 뭐 하면서 하나에서 두 개가 되면서 세포에 뭐가 늘어난다?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뭐 하는 현상?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라고 한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몸집이 커지는 거를 생장이라고 하고 뭐에 의해서? 분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세포가 분명히 몸집이 커지려면 세포 하나하나 더 커져도 될 건데 왜 꼭 분열을 하면서 일정한 크기의 세포 크기를 유지하면서 분열을 해서 몸을 키우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이만한데 여러분은 세포가 요만하다 그게 아니라 왜 분열을 해야 되느냐? 세포가 크면 즉 이 한 덩어리가 크면 생명체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크게 되면 뭐 하냐면 표면적인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이 불리해. 물질 교환이 불리하다. 즉 이 덩어리 하나와 이 덩어리 하나가 갖고 있는 표면적의 비율이 즉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물질 교환이 유리하거든. 자 이렇게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는 건 비슷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좋아. 선생님이 텀블러 이렇게 갖고 왔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제 아이스 음료를 마신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다가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은데 큰 얼음을 5개 넣는 거랑 조그만한 얼음을 10개, 20개 넣는 거랑 어떤 게 더 빨리 녹을까? 작은 얼음을 여러 개 넣는 게 더 빨리 녹아. 왜 빨리 녹아? 표면적이 즉 같은 얼음 양이라도 한 큰 덩어리는 큰 덩어리는 겉에 닿는 표면적이 작은 얼음에 비해서 작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조각이라면 물과 맞닿는 즉 외부와 맞닿는 표면적이 넓어서 훨씬 열 교환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열을 더 잘 흡수를 하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더 빨리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음료를 시원하게 더 오랫동안 마시려면 작은 얼음을 여러 개 넣는 것보다 오랫동안 마시려면 큰 얼음을 하나 넣는 게 더 오래 간다는 거지. 뭐야? 표면적이 더 좁으니까 같은 양의 얼음이라면 오케이? 얼음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세포도 커다란 세포 한두 개, 세 개 있는 세포가 활동하는 부분이랑 조그마한 여러 개의 세포가 활동하는 부분이랑 비교해보면 여러 개의 세포가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뭐하다? 효율적이다. 왜? 다른 산소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되고 영양소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물질 교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포도 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역할을 하기에 자체적으로 표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 이상 커지면 불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뭐 하는 게 유리하다? 일정한 크기로 분열을 해서 개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세포의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아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은데 요게 아마 세포 분열 나오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진다, 뭐 커진다 이런 말들이 아마 문제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포 분열하는 이유로 뭐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말 나오면 아마 헷갈리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세포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 같은 양이라면, 그치? 여러 개로 분열해서 표면적을 넓히는 게 훨씬 더 생명 활동에 효율적이다. 즉,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진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세포가 클수록 세포 표면을 통한 물질 교환이 뭐하다? 불리하다. 즉, 한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물질 교환하기에 굉장히 뭐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물질 교환이라고 하면 세포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왜 광합성이랑 호흡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치? 광합성 호흡 기억나? 세포 안에 뭐 연목체가 있고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했던 거 기억나요? 통합각에서 했었어? 좀 거꾸로지만 그치? 광합성 하고 그치? 광합성 하면 영양소 만들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야?
있었어, 그치? 그런 거 있었어. 맞아, 소연아? 맞아, 이런 거 있었어, 그치? 그러면 호흡도 하고 광합성 하면 산소도 만들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 다음에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산소를 먹고 양분을 쓰고 에너지를 만들고 또 뭐야?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큰 거 하나가 하는 일보다 작은 거 여러 개가 하는 게 외부와 활동을 하기에 훨씬 더 왔다 갔다 물질 교환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표면적인 넓음이 넓을수록. 알겠죠? 알겠죠? 메모하거나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자, 그리고 잠깐만. 이거 하나씩. 좀 이따가 선생님 세포 분열 알려줄 건데 여기다 낙서하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하라고 선생님이 준비해 준 거거든. 그림 그려가면서. 자, 세포 분열 필요한 부분 얘기했고요. 자, 이제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하긴 했던 내용들인데 한번 천천히 쉽게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세포 안에 보면 어떠한 세포가 있다고 하자. 기본적으로 식물세포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동물세포를 가정하자.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잖아. 그치?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뭐가 다르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뭐가 다르지? 순전히 나를 봐. 뭐가 다르지? 넘어가자. 자. 잠깐만 해볼게.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뭐가 있었어? 세포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고 핵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고 핵이 있고, 그치? 식물세포는 세포벽하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도 할 수 있고, 그치? 요게 가장 큰 특징이었잖아. 가장 큰 특징이었잖아. 큰 차이는 얘랑 엽록체야.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얘랑 얘야. 알겠죠?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 나오는 단어는 아니니까 넘어갈게. 자, 일단 보통의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기본적인 형태, 동물이든 식물이든 공통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겉에 세포막이 있고 가운데 핵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세포질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호흡 활동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냐면 요 핵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핵 안에. 자, 얘를 이제 확대해서 다시 보면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 안에 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핵막이 있어요. 핵막이 있고 그 막 안에,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뭐가 있다고 배웠어? DNA가 있다고 배웠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뭐가 있다고 배웠어? DNA가 있다고 배웠어. 그치? 그래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분열을 하면 똑같은 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이 뿅 하고 나오면 똑같이 생긴 놈이 나온다고 하는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만약에 다른 세포로 하나 분열을 했는데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됐는데 전혀 다른 놈이 튀어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선생님 살색은 약간 시커먼 듯한 하얀색인데 여기에 갑자기 검은색, 완전히 검은색 세포가 튀어나오지는 않잖아. 그치? 비슷비슷한 세포가 분열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야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형태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안에 그 생명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DNA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DNA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자, 얘랑 이제 이거와 단백질, 얘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묶어서 염색체 또는 염색사라고 하는데, 보면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쵸?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 그치? 이중 나선 구조로 쌤이 살짝 그려볼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중 나선이야, 그치? 요 나선 하나가 좀 그렇다 치자. 요 나선 이렇게 있는 게 요런 나선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요 안에 사람 같은 경우, 누구 같은 경우? 사람 같은 경우에는 46개가 있어. 몇 개가 있다고? 46개가 있어. 46개가 있어. 자, 46개까지 얘기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 즉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역할이 있어서 DNA와 뭘로 구성된 염색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 정보에서 특정 부위,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 부위를 이제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즉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즉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 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돼. 정보 USB라고 생각하면 돼. 그 이런 USB가 몇 개 있다고? 46개. 또는 표현에 따라 23쌍 이렇게 표현하면, 오케이? 몇 쌍? 23쌍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세포는, 기본적인 우리 사람 세포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요 USB 디스크 염색체가 또는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 책에 따라서 염색체 옛날에 염색사라고 했어. 왜냐면 실처럼 꼬여있다고 그래서 염색사라고 했어. 실처럼 꼬여있다고 해서 염색사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염색체라고 해요. 염색체라고 해요. 얘를 염색체라고 한다. 자, 요게 몇 개 있다? 디스크가 46개가 있고, 표현에 따라 다르지만 23쌍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즉 요렇게 꼬여 있는 요거 하나가, 요거가 지금 요거는 복제된 상태야. 요거가 지금 몇 개 있다? 46개 있다. 이따가 이제 원래 이렇게 숫자 모양으로 있는 건 아니고 요거 하나 있는 게 정상이야. 요거 하나가 46개가 있는 게 원래 기본적인 정상 상태다.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사람의 체세포에는, 즉 사람의 체세포라는 표현 잘 기억해 두고요. 세포에는 체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있어요. 뭐랑 있고 뭐가 있다고? 체세포가 있고 생식세포가 있다고. 이따가 이제 미천쌤이 생식세포의 분열은 또 따로 얘기해 주실 거야. 일단은 요건 좀 이따가 잠깐 넘어가고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개 있다고 했어? 46개가 있다고 했고,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 상동이 같다는 뜻이야. 한자로 상동, 이하 상동, 이하 동은 이렇게 상동이 같다는 뜻이야. 이 같은 염색체가 어떻게 쌍을 이루면서, 뭘 이루면서? 쌍을 이루면서 두 개씩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요거 이따가 생식세포 분열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따가 나오는 개념이야. 이 내용, 이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말이 이따가 생식세포 분열을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각의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아빠만 100% 닮진 않거든. 아빠만 100% 닮진 않거든. 아빠한테 받는 유전 정보가 있고 엄마한테 받는 유전 정보가 있어. 그래서 아빠한테 있는 유전 정보의 절반, 엄마한테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절반이 둘이 같이 붙어서 수정을 해서 새로운 개체의 체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제 그거는 좀 이따 한번 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체세포 분열은 보통 상염색체, 성염색체 같이 똑같이 복제되는 케이스고요. 생식세포 분열은 요게 다시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자.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 구성은 조금 이따가 아니다, 지금 하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여자의 염색체 구성과 남자의 염색체 구성이 달라. 자, 상염색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갖고 있는 USB 디스켓. 남자든 여자든 USB 디스켓이 똑같은데 남자랑 여자랑 구분 짓는 디스켓이 있어. 즉, 이렇게 하자. 검은색 디스크는 44개씩 똑같이 갖고 있어.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얘 44개씩 똑같이 갖고 있는데 여성은 이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고 남성은 다른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즉 X 염색체, Y 염색체 요게 마지막 23번째 쌍, 즉 45번, 46번에 가서 염색체가 다른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여자의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44, 아까 46개 있다고 했지? 44, 45, 46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44, 45, 46 오케이? 45, 46 자, 엄마한테서는 23쌍 중에 22쌍의 X 그 다음에 아빠한테 보면 44, 45, 46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마지막 게 어때? 생긴 게 엄마한테는 X가 있고 아빠한테는 뭐가 있는 거야? Y가 있는 거야. 엄마한테는 뭐가 있고 X가 있고 아빠한테는 뭐가 있어? Y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요 XX 중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나중에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반반씩 나눠가죠. 저 아까 46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쭉쭉쭉쭉쭉 해서 22쌍이 있고 마지막이 X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반 1번, 2번으로 분리가 되고 남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22번까지 가서 마지막 23번째에 X, Y가 있는데 요렇게 세포 하나, 요렇게 세포 하나가 만들어져. 아까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놈이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 여기서는 반반으로 나누어져. 그 다음에 여기서도 1번, 2번 반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1번, 2번 반반으로 나누어져. 그래서 여기는 XX, 여기는 XY니까 이 중에서 하나 X랑 또 X랑 만나면 딸이 태어나는 거고요. 이 중에서 X랑 Y랑 만나면 누가 태어나는 거야?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 이거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자, 원래 세포 분열은 이렇게 해서 얘가 세포 분열이 되면 똑같은 놈이 XX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씩 나온다. 그래서 반 나눠지고 나눠져서 XX가 만나면 딸이 나오는 거고 XY가 만나면 아들이 나오는 거고 또는 이렇게 X랑 요 Y가 만날 수도 있고 요 X랑 요 X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이 Y가 이 X랑 이 Y가 이 X랑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무슨 얘기인가 긴가민가 하겠지만 한 번 더 할 거니까 이렇게 얘는 나눠지는 분열이고 얘는 안 나눠지는 분열이구나까지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는 똑같은 놈이 2개가 나오는 거고 얘는 다른 놈이 4개가 나와요. 이 얘기 너무 멀었다. 다시 얘기하자. 좀 이따가 치세포 분열할 때 한번 다시 얘기해 줄게. 자 어쨌든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나중에 분열된 게 따로따로 만나서 생기는 거다까지 기억하고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46개가 있다고 했죠. 46개. 그렇지. 아까 이 디스켓이 몇 개 있다고?
46개가 있다고 했어. 그런데 동물마다 이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 개수는 똑같지만 정보가 다를 수도 있어. 자, 예를 들면 파리는 8개. 이 디스켓이 몇 개 있는 거야? 파리는 8개가 있는 거야. 몇 쌍? 4쌍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침팬지는 48개. 그럼 몇 쌍이 있는 거야? 24쌍이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채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질소의 모양은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모두 같다. 즉 사람 중에서도 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사람도 인종이 있잖아. 그치? 뭐 대전 사람, 세종 사람도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의 종에서는 몇 개로 다 똑같다? 46개로 다 똑같다. 이해했어, 은혜지? 46개로 다 똑같다. 그 다음에 생물의 종을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그 다음에 고유한 도등한 생물일수록, 즉 똘똘한 생물일수록, IQ가 높은 생물일수록 염색체가 많은 건 아니다. 오케이? 침팬지랑 걔는 세상에 디스켓이 몇 개예요? 78개. 그럼 걔가 사람보다 엄청 더 스마트한 건 아니잖아. 그쵸? 더 고등 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는 어떤 생물의 종을 구별하는 고유한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객관식으로 나중에 잘 봐요. 네, 내기가 좋거든요. 다음 중 뭐 특징이 아닌 것은, 염색체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내기가 좋아요. 이렇게 각각의 특징 기억을 해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오케이? 자. 세포 분열을 한번 얘기했는데, 자, 일단 11조 여기 풀어보세요. 잠깐 스톱. 풀기 전에 아까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아까 이제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막 안에 그 정보가 담겨 있는 디스켓이 46개가 있다고 했죠. 그쵸? 잠깐 봐봐. 46개가 있는데 이 46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좀 이따 배울 건데, 얘가 세포 분열을 하면 얘가 스스로 복제를 해야 돼. 즉 얘가 하나의 디스켓이야. 하나 디스켓이 아까 얘기했던 DNA는 실타래야. 그러면 얘가 슝 하고 똑같은 선호가 하나 더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지 같죠? 무슨 얘기지가? 얘가 복제가 돼. 똑같은 놈이 46, 잠깐만.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줄게. 이렇게 보면 슝 하고 얘가 원래 4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46개가 동시에 똑같은 놈이 슝 하고 이렇게 복제가 돼. 복제가 되고서 복제가 돼서 옆으로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허리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 복제가 된 놈이 허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붙는다고. 지금 실타래가 몇 개야? 하나, 실타래가 2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가 붙어 있는 거야? 가운데가 붙어 있는 거야. 어때? 모양이 지금 얘랑 비슷하지? 지금 얘는 뭐야? 원래 이렇게랑 이렇게가 있었는데 가운데가 뭐 한 거야?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붙어 있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라고 해. 동원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동원체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달이 있는데 여기를 염색 분체라고 해. 여기를 염색 분체라고 해. 염색 분체라고 하고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 한다. 무슨 얘기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하나 있는 건데 얘가 복제가 되면서 가운데 뿅 하고 가운데 붙어있는 지점이 동원체고요. 그 다음에 요 통째로 묶어서 염색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복제기 되기 전에 원래 디스켓 있죠. 원래 디스켓. 원래 요것도 염색사라고 해야 정확하지만 또는 얘도 그냥 염색체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한다. 염색사, 염색체. 요즘에 그냥 혼용해서 쓰니까 염색체, 얘도 염색체, 얘도 염색체. 오케이? 그리고 복제해서 가운데 붙어있는 게 동원체,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왜 이걸 구분져서 얘기하냐면 나중에 분열을 할 때 요 가운데만 뿅 하고 당겨. 이렇게
두 개를 뿅 하고 땡겨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분열을 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좀 이따 다음 장에 나오니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실제 풀어보세요.